벌써 애기도 다 낳았어. 그런데 부소대장이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애기 없고 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결혼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애기를 결혼식장에다 풀어놓고 통곡하며 해야 뭐래. 그러니까 그 애기 다시 없고 집에 와서 그냥 여자가 또 북한판 부러운 사랑과 전쟁이야. 북한판이네. 네,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기상천외한 연애 문화를 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예, 화면 보여주세요. 한국에선 커플링으로 애인 유무를 알 수 있다면 북한에서는 네모로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커플링을 해요, 서로? 하긴 하는데 근데 공개적으로 못 하고 다녀요. 숨겨서. 남자 반지 못 껴요? 네, 남자도 못 끼고 그냥 여자 대학생 같은 경우에 커플 반지 끼고 다니면 되게 욕먹어요. 아,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워. 왜냐면 감이 안 나. 애인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큰 걸로 남겨주진 못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플티 입었잖아, 커플티. 커플티까지는 왠지 못 입을 것 같고 사진 같은 거? 사진을 갖고 다닌다. 커플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나 애인 있어요 보여줘. 맞네. 왠지 집 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표시를. 어휴. 얘 내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딸이 셋이면 어떡해? 자기 딸이 내 거다. 자, 과연 정답이 뭘까요? 한국에서 커플링으로 애인 유무를 알 수 있다면 북한에서는 당원증 케이스로 알 수 있다. 당원증 케이스는 뭐예요? 이소연 씨. 당원증이 뭡니까? 저는 실제 북한에서 군 생활하면서 당원까지 됐던 사람인데 북한에서 자랑이구나. 예, 당에 입당했을 때 주는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이게.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영도자의 손길 아래 김일성주의당의 당원으로서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었음을 오늘도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당원증이 뭐냐면 후보 당원증이 있고 정당원증이 있어요. 네. 먼저 입당을 했을 때 처음으로 받는 게 후보 당원증입니다. 그럼 1년 기간을 당에서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날에 다시 정당원이라는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정당원증이라는 이 당증을 줍니다. 근데 그 당증 안에는 입당 보증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져 준다라는 입당 그 보증인도 들어가고요. 무섭다. 북한에서 당원증은 출세하기 위한 출세길이 열린 하나의 징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애인 사이의 유무를 왜 어떻게 이걸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원증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애인이? 또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생일날 선물로 이런 당원증 케이스를, 케이스를. 뜨개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심지어 만들어서 뜨개질로. 뜨개로. 자, 그래서 이만갑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당원증 케이스라고 그래서 그냥 여권 케이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거의 휴대폰 케이스 수준인데요? 이거 뭐야? 예, 여기 당원증이 있나 봐요. 헉, 또 있어, 겹겹이야. 이거 뭐야? 뭐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천으로. 당원증 원장 나와요. 또 무슨 미스터리. 정말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당원증 언제 나와? 저기요. 와, 미치겠다. 여기 나왔네요. 이게 당원증. 네, 맞아요. 이거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마우스 패드인데 마우스패드? 네, 그거 2장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 그다음에- 꼬맸는데 이거 깨맨 네, 거. 그거 제가 귀었어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네, 그것도 이 케이스? 벤치로 딱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벤치로?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싸주면 당원증 뭐 어디 검사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러지 않아요? 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럼 이걸 계속 거기서 풀고 있어요? 아니, 당 번호가 있어요. 당원증 번호가. 목표는 그거예요. 며칠 동안 물에 담가놔도 족지 않게, 젖지 않게.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열할 때도 이렇게 풀어서 보여줘요. 그거만큼 많이 싼 만큼 충성심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럼 한 소중한 10분, 거야. 10분 네. 풀으면 정말 충성심이 높은 거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집에 불 붙었잖아요. 불 붙었는데 당증을 못 갖고 났어요. 그러면 이 그 당원인 사람은 출당 맞고 추방당해요. 네. 그러니까 왜 처벌받냐면 원래 당원증은 몸에다 차고 있어야 돼요, 당원은. 근데 불에 탔다는 건 내가 띄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은 당원증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여기다 딱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진짜로 해요? 북한에는 장마당 가면은 그런 세트가 다 있어요. 당원증에 필요한 당 마크가 있고 청년동맹에 필요한 청년동맹 마크가 다 있거든요, 세트별로. 그래서 그냥 사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하도 여기는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평양 스타일인가 봐. 그죠? 네. 요 디자인. 그리고 그 비닐이 그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아니라 물감을 들여서 빨갛게 해요. 그리고 물감이 없으면 빨간 약에다가 담갔다가 빨갛게 해갖고 싸요. 우리도 전에 때 인민군대 입문품으로 사이오나 연날에 이 발졸도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당증을 써서 전애들이 자기 친한 남자들이던가 기념 그 위문품을 많이 줬는데 저거 하나 뜬 게 공식을 해서 정말 품이 많이 듭니다. 저 밤새 뜬기란 말입니다. 저거 법안을 다. 직접 뜨신 거예요? 저거 내가 뜬 겁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저기다 했으니까 조선노동당 그걸 공식을 쓰자는데 공식을 쓸 시간이 안 돼서 사실은. 그래서 림씨 2개만 뜨자 해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저 노란색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당마크로 술을 넘긴데 좀 피곤하다니까 잘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술을 놨어요, 직접? 네, 저 다 넣은 겁니다. 저걸 어떻게 역시 베테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거 직접 저는 또 봤거든요. 떴지, 그런 여자들. 지금 당마크만 들어가는데 그 밑에다가 저희가 뭐냐면 북한 인공기도 넣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꾼 이 밑에다가는 나랑 사랑하는 남자의 그 이니셜 같은 거 영어로 맞다. 살짝 이니셜을 또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정성을 쏟은 거예요. 맞아. 저거 하나 하려면 한 달 넘어 걸려요, 저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받았어.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옳지.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끈으로 그걸로 고무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저렇게? 네. 저렇게 메고 다니는 거요. 농촌지에 나가면 이제 군인이나 군민들이 다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군인들이 나 당원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우통을 딱 벗어버리고 당증고 딱 쳐버리고 뭐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어머나 저 사람은 당원이구나 입당했구나. 우르르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이려고 딱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지. 하라야, 넌 어째 아침부터 궁상바가지 떨고 있니? 어째 그러니? 언니, 그 나한테 son거울이랑 치마 저고리랑 선물해줬던 그 군인 너무 기억하는가? 그 앞지대 출신 그 지샬레베 같이 생긴 남자 말이니? 에, 어째? 그 남자 배? 그 너무가 글쎄 나한테 뺑소니 쳤습니다. 어머나, 어찌겠니? 안 그래도 그 남자 새 보이더라야. 그 너무가 온천에서 그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됐다, 알아야. 앞으로 그렇게 갈비 들이댄 남자 만나지 말라. 세심해라, 알았지? 유, 아두야. 갈비를 뭔 말이야? 갈비뼈를 뿌리는 남자?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라 동무는 무슨 일로 저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뭐 뺑소니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슬퍼서 오나 보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진 거야. 네. 맞아, 정답이에요? 그렇지요. 과연 뭘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자, 두 분이 설명해 주세요. 아라야, 무슨 일로 아침부터 궁상바가지를 떨고 있니? 알아야.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이렇게 울고 있니? 내한테 치마 저고리 천을 해줬던 군인 동무가 뺑소니를 쳤습니다. 치마 저고리 선물을 해준 사람이 도망갔다. 아, 혼수. 앞지대 출신 쥐셀레비 같은 그 동무 말이니 어쩐지 세 보이더라.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 앞쪽 지방 출신. 얼굴 반반한 그 남자 말이니 어쩐지 영악해 보이더라니. 안 써있는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황해도나 함경남도를 기점으로서 그 남쪽에 있는 거를 앞쪽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에서는 경상도를 남쪽이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앞쪽이라고 해요. 예. 따뜻한 집 앞에 대박이다. 있어서. 그 동무가 너무 온천해서 그럴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 동무가 믿음직스럽고 야무져서 그런 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오, 뜻이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른 말이에요. 온천에서가 믿음직스럽고 야무져서구나. 그 동무가 온천해서 그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됐다 알아야. 앞으로 그렇게 갈비 들이댄 남자 만나지 말라. 알아 동무, 그런 갈비 들이대는 놈은 잊어버리고 채심해라. 알아 동무, 그런 뻔뻔한 놈은 잊어버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오. 아, 갈비 들이대느니 뻔뻔한 놈이야. 아, 갈비 들이는데 뻔뻔한. 아니 정말 이게 정답이 뭐예요? 그러면 정확히 하면? 정답은 아라 씨가 그 우는 이유는 군인과 사귀었는데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철석까지 해놓고 제대하는 날 바로 뺑소니를 친 거예요. 바로 도망을 가버린 거지. 네. 군화를 거꾸로 신었네. 나쁜 놈이네요. 완전 나쁜 놈. 맞아. 북한에서는 그 뻥 차였다는 말이 뺑소니 쳤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예. 북한에서 군사복무 10년 하잖아요. 10년 하려다 보게 되면 예. 그 군사복무를 10년 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인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집을 잘 말카 놓으려고 되면 그 집 여자 딸내미가 있으면 나랑 결혼하자. 우리 앞쪽에 가게 되면 되게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꼬셔요. 그러면 거의 반사인 거예요. 그렇지. 그 집에서는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딱 꼭 결혼한다 이래놓고 제대할 때 바로 그냥 먹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뺑소니라고 하죠. 빵 차버리고 가는 거.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편하게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완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혼인 빙자죠. 혼인 빙자. 완전 뭐하는 그게? 너무 좋아. 분대장이나 부서대장이나 이제 제대될 나이가 되면 그 군수물자 무슨 옷이랑 다 훔쳐다 그 집에다 저장해 놓은 거야. 쥐처럼 다 훔쳐다 갖다 놓으면 이제 제대될 때 거기서 뭐 가지고 또 가고 그다음에 그 집 딸이나 이렇게 데려가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집 딸하고 결혼 전에 벌써 아기도 다 낳았어. 그런데 부서대장이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애기 얻고 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결혼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애기를 결혼식장에다 풀어놓고 통곡하며 해야 뭐래. 그러니까 그 애기 다시 업고 집에 와서 그냥 여자가 또 북한판 사랑과 전쟁이야. 북한판이네.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뭐 때 에리 언니도 그랬어요. 에리 언니가 결혼하는데 에리 언니 누군데? 동네. 신랑이 누가 왔다고 손님이 왔다고 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그 누구냐고 아니다 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야 사실은 내 군대 때 만났던 여자가 왔다 결혼식날. 그래 문 딱 열었는데 그 여자가 문을 너무 당황하니까 결혼식인데 닫았어. 이야. 그런 나쁜 들이 많아요. 제가 살던 데도 국경 경비대 돈이 많단 말입니다. 맞아. 그 군관들인데 좀 자기 마음에 따는 여자는 집에 가서 주인집 정하고 그 집 여자가 죽자 살자니까 그 집에서는 완전히 대릴 사회란 말입니다. 그 군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혼인 약혼식 하고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에 글쎄 이 본처가 애기 놓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결혼식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쳐서 복잡하게 되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그 군관이 휴가를 갔을 때 자기 고향집에서 부모님들이 정해준 여자하고 벌써 결혼하고 아버지 설고. 이야, 대박이다. 그렇게 하면 또 여기 와서 총각이랑 사기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보라 많아. 제가 16살 때 우리 집 다니던 군인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보고 내 여자친구를 마음에 둔다고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우리 엄마 보고. 근데
저는 그 남자가 싫었어요. 앞지대 남자들이라는 게 거짓말 치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언니들 따라갔다가 다시 쫓겨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강유 씨 앞지대 사람이잖아요. 앞지대 남자들이 그런가요? 아니 저도 듣고 있느라니까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네. 왜? 아, 여자들도 거의 10년 한다고 할 때 헤어질 때 막 군대 나갈 때 여기에서 진짜로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 갔을 때 물자고 입으로 집에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직장 상사랑 사귀더라고요. 10년도 아니고 짧은 기간 안에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그런데 지금 남자만 계속 그런다고 하니까 네, 되게 억울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지대 여자도 그렇다는 거네. 앞지대 남자뿐만 아니고. 앞지대 여자 자꾸 웃으시는데. 미니 씨 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그게 이런 말이 돌아가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다 사귀거든요. 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들고 군대 가는 날 떠나잖아요. 열차가 막 이렇게 팍 떠나요. 집하고 떠나면 뭐 잘 가 뭐 기다릴게 하고 딱 돌아서 가서 애 한 잔씩 처리했다고 애 한 잔씩 처리했다고 그냥 간 나들은 나빴어. 근데 북한에 군사복무가 10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북한의 군인들을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자기 나갔던 지역에서 이제 아기를 이제 안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린 여자는 정말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지역 그 고향에 있는 여자는 시집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하나 치웠다. 그러자, 다 치웠다. 하나 치웠다. 근데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평양에 거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남자들이 군대를 나가면 그 지방에서 이렇게 그 군관들이 되게 잘해준대요. 그렇지, 평양. 자기 딸을 평양 남자한테 시집 보내면 평양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남자가 거기서 10년 동안 그 여자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도 평양에 올라오면 또 인천들이 바뀐대요. 그렇지. 그래서 평양에 또 여자들이 예쁘고 뭐 이러면 그래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지인이 그 농장 다녀요. 농장 다니는데 그 농장집 딸을 신분 세탁을 하려고 군인 아니라 그 7년 동안을 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 아이고야. 딸하고 그 온 집안이 7년을. 7년을 온 집안이 매달려서 그 뒷바라지를 했는데 제대되자마자 그 도망친 거예요. 어이구. 돈까지 다 가지고. 그래갖고 이 집에서 도둑놈. 예, 돈을 다 모아갖고 딸 보고 야, 너 가서 무조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온 투자했던 게 다 물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치. 올려보낸 거예요. 평양에 올라가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추방시킨 거예요. 신고해버린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평양에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근데 추방시켜갖고 들어온 그런 사례가. 이런 얘기 TV에서 많이 본 건데 이게 이건 사랑과 전쟁 이거는 제가 했던 사랑과 전쟁보다도 더 심한 케이스인데. 심하죠 이게. 첫 번째는요. 한국 드라마에서 남녀 사이를 반대하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뭐 돈봉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상황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락지 너무 예쁘다요. 반지도 받았구나. 위력 동무가 오면 결혼하겠다고 대답해야지. 근데 왜 아직도 안 오니? 어머머머. 예. 어머머. 네가 기말하니? 네. 앉아. 어머, 어떡해. 나 위력이 누나야. 어머. 내가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좀 앉아봐. 어머 어떡해 진짜 리얼하다. 너 앞으로 우리 위력이 만날 생각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니까지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최고다. 입다. 우리 집은 백두산 줄기 집안이고 어머. 넌 추방자 집안이잖아. 아이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위력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 못 헤어진다. 위력 동무랑 나 지금 결혼까지 약속하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헤어집니까? 절대 못 헤어진다. 정말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겁도 없이
잘 사나 봐. 얼마인가 봐. 이래도 안 헤어질 거니? 많은가 봐.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위력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하라고. 언니 진짜 짱이에요. 최고 최고. 야, 완전 최고다. 마지막에 숨을 못 쉬었어. 그리고 아라씨 아까 봤어요? 움찔. 물잔 잡으니까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요. 맞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준 게 돈 봉투인 거죠? 그게 뭔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지영 씨가 아라 씨에게 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백두산 줄기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좋은 집안인가요? 저도 어떤 집안이에요? 했는데 진짜 백두산 그것도 백두혈통. 김일성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 위력이라는 것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건방지고 우리 이력이가 없었는 줄 알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같아요? 그 달러 아닐까 달러? 이민 다 같이 이민 보내려는 그런 거. 쫓겨보내는. 추방. 돈, 뭐 경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부적이 있지 않을까? 그럴 만도. 엉뚱하시다. 내 동생 위력이랑 헤어지는 부적. 떨어질 수 있는 부적을. 그러니까 아라가 이제 북한의 전통이니까 그 부적을 보는 순간 겁에 질린 거지. 아, 잠깐 또 들었다 보니까 그럴듯하다. 근데 깔끔하게 그냥 한 1,000달러 들어있으면 고민하지 않을까? 와, 1,000달러면 많다. 아니 진짜 북한에서 1,000달러 들어있으면 어떤 거? 환장하지. 천달러도 나도 이거 갈라지 같다. 아니죠. 1,000달러 주면서 헤어지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많은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평양 여자 이런. 이게 완전 평양식 자본주의인 거예요. 와, 평양 여자들은 와, 무섭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바로 뭐지? 소환장. 소환장? 소환장이 뭔가요, 이소연 씨? 네, 사실 이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다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발부하는 중서예요. 한마디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보내기 위한 명령서거든요. 실례로 든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생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탄광이나 농장으로 정말 최하위 이런 기관으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소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와서 너 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가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환장이 그냥 추방인 거예요. 만약에 학교 교사로 있는데 야, 너 시골에 가서 농장은 해! 하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 너무 억울하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도 이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떼어내려고 이제 성환장이라고 하죠. 그것도 진짜 줍니까? 실제로 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철도국의 국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출신 성분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여성하고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반대했는데 이 남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당비서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여자를 다른 곳으로 추방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당비서까지 나서는 정도로. 오, 이게 크구나. 이렇게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군의소에 그 군의가 새로 왔는데 그 군의는 어느 외국에서 유학까지 공부를 잘하고 정말 기술 높은 외과 수술 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수술장 간호장하고 눈이 맞아갖고 진짜 연애 사이인데 북한에서는 군인들 사이에 군대 안에서 남녀 관계는 군문이라는 군사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고 소문나고 하니까 그냥 한 사람을 떼갖고 다른 군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와, 너무 무섭다.
너무 쌀벌해. 저희 사촌 언니가 농장에 나가서 농촌에서 그 지원 사업을 하다가 그 농장에는 남자랑 이렇게 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그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남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 알아보니까 남자가 월남자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떼어놔야 되니까 농장에서 더는 갈 데가 없는 남자잖아요, 이 남자는.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아버지가 소환장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농사 짓는 정말 오지에 있는 담배 농장으로 이주를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라를 보냈어요, 소환장으로. 그래서 아라가 갔어, 어디에. 근데 위령이가 아라를 너무 사랑해서 따라갔어.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 살아.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 아니죠. 근데 안 돼요. 유리여기가 백두산 줄기였잖아요. 출신성분이 같이 낮아져요. 아라 둥급에 맞춰서. 그렇죠. 여기 가는 거예요. 추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아요. 사는데 자기 출신성분을 그냥 바닥에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의 자식들이 발전을 못해요. 맞아. 아라가 출신성분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누나는 당연히 소환장을 꺼내 들고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이 출신성분 여자랑 살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을 할 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제 가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사는 지방이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 결혼하기 싫다 하면은 돈을 줘요. 멀리 가라고. 근데 만약에 나는 돈 받아도 절대 가지 않겠다 하면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집세가 사버려요. 약간 진짜 어떻게 되든 그냥 멀리 보내려고. 강제로. 와. 아니 평양 여성 경찰 출신 허정혜 씨 이렇게 소환장을 마구 사용해도 처벌 안 받습니까? 그 정도로 사용될 정도게 되면 파워가 센 사람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둘이 손잡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 손잡고 도망가는 커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도망가면 처벌을 받죠. 자기 가족까지 다 처벌을 받죠. 아 그렇네. 아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끝끝내 도망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장성택이 그 김경희 그분이랑 사는 거를 그렇게 살았는데 맞다. 엄청 좋아하니까 김일성이 평양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을 원산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계속 원산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딸이. 그러니까 끝내는 항복을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고. 맞다. 그것만 들었어요. 삼성택이 그랬다. 네.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딱 그 한 커플만. 예, 이거는 수령 가족 패밀리가 한 짓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 결국은 다 헤어지더라고. 아이고야. 출신 성분 토대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아빠 친구가 시장 책임 비서였어요. 나한테 항상 농담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술 먹으면서. 유나야,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너 쫓아다니면 삼촌한테 얘기하라. 내가 타강으로 보내갖고 평생 썩게 만들고 왔어. 그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은 그냥 갈고리 던져서 목에 걸리면 그대로 잡아채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인도의 어떤 카스트 제도나 비슷한 맞네.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출신 성분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복잡해. 그래서 이소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의 출신 성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대계급 자녀분자, 복잡군중, 기본군중, 핵심군중, 그리고 특별군중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최하층 계급인 적대계급은 월남자 가족, 친일파, 간첩 등이 속한 계급으로 이 계급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처단해야 할 반역 대상입니다. 감시 대상이죠. 그다음 하층 계급인 복잡군중인데요. 정치범 교화자 및 처단자 가족, 입대 기피자 등이 속해 있습니다. 적대 계급과 마찬가지로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출세 또한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민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군중. 북한 출신 성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데요. 기본군중은 입당의 기회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상류층 핵심군중. 이 계급은 당을 위해 헌신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기본군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상위 1%의 출신 성분 특별군중. 특별군중은 북한을 쥐락펴락하는 최상위 권력층으로 이들은 김 부자에게 총애를 받는 만큼 대대손손 출세길이 확 뚫려 있는 금수저 중의 금수저입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출신 성분이 정해지는 북한. 한 번 정해진 신분은 바꿀 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 이소연이었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해. 아니 지금 소연 씨가 브리핑하는 거 보고 지금 너무 두 분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뭐 정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 현실이고. 이 두 분이 옆에서 계속 TV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궁금했다가 화냈다가 뭐 계속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지금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출신 성분이 비슷비슷해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결혼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랑은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집안은 이제 여기 특별구조 애국열사 가족이란 말입니다. 북한에서 완전히 우대받던 가족인데 저희 남편은 시외 삼촌이니까 한국으로 열람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해도에서 추방돼서 삼수라는 데 있습니다. 랑강도 삼수, 거기 정배지란 말입니다. 그 삼수에서 추방돼 왔는데 그 집에 아들하고 제하고 지금 둘이 좋아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다. 백명가 집안인데 저렇게요. 남조선으로 월남자 가져가 넌 절대로 못 산다고 너무 반대하고 해서 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죽어도 산다. 우리 그럼 둘 다 죽겠다. 그지 막 해니까나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승인은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다. 넌 내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이랑 했잖아요. 네. 추성부 좋은 집이라면 그 남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니요. 아닙니다. 남편 그러니까 따라가요? 남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제 남편은 암만 제가 생활을 잘해도 우리 집안이 암만 해도 남자 집안은 그때 입당을 못합니다. 죽어도 입당 안 시켜줍니다. 저도 첫사랑을 이 출신 성분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아이고. 군사복무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하루인가 우리 아빠한테 저 연수원 데려가고 싶어요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예전에 그분이 되게 꿈이 컸어요. 나는 입당도 하고 앞으로 꼭 좋은 그런 출세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분인데 제가 토대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짐이 된다 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저분하고 진짜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불고 밤에도 막 잠도 못 자고 그 며칠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북한에서 해병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해병대를 갔어요. 사령관 운전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한국 여자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은 몰랐댔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그 휴가 나오면서 이걸 안주면에다 이렇게 놓고 온 거예요. 그 좋아하는 여자를. 근데 우리 그 막내 이모가 그걸 꺼내서 보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쁘게 생기고 난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 여자인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예쁘구나 이랬는데 어떤 여자니 하고 이렇게 부모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쭈뼛쭈뼛. 당중앙에서 일은 했대요 옛날에. 그러다가 정치범으로 돼가지고 그 함경도로 추방 간 거예요. 대박이다. 그 다음부터 부모가 반대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 사령관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너 출사가 다 막히는 거야. 사령관이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아무 죄가 없잖아. 없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너 이 여자랑 결혼해서 쓰레기처럼 살래? 구정물에서 뒹굴래? 똥통에서 살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삼촌이 설득을 당해갖고 결국은 사령관이 중매를 서서 강원도 원산에 정말 토대 좋은 작은 어머니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박이다. 와 미치겠다. 저희 삼촌이 항해도로 군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10년 군사복무 끝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거기 여자하고 같이 연애하면서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 항해도 여자들은 생활력이 강하지 못하다. 설거지도 안 한대요. 밥하고. 맞아. 그래서 양강도 여자들이 생활력도 좋으니까. 아주 편견들 아주. 그래가지고 진짜. 차 타고 한 줄 동안 가서 우리 삼촌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를 갈라놓고 데리고 갈라놓고서 여기 양강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황해도라는 이유로? 네, 그냥. 야 황해도 그럼 다 게을러? 아니 이게 우리 엄마는 말이 돼? 평생
생을 저런 얘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저런 얘기 들으면 아마 머리 꾸당지 잡을지도 몰라요. 왜요? 자강도 여자잖아요. 압종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함경북도 해령 사람이에요. 결혼하러 갔는데 시누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오빠는 오케이 하다가 저렇게 앞에 여자 생활력도 없는 거 데리고 왔냐고 막 길들여요. 엄마인데. 대놓고? 네.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자강도 사람은 핵심 군중이란 말이에요. 막 아빠가 그 중학교 학교 교장이고 막 이런 집에 딸로 엄청 그 정말 공주처럼 이렇게 자랐는데 앞에 여자 밥할 줄도 모르고 생활력 없다 그러면서 몰아기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진짜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엄마만큼 악발 이약하고 그렇게 생활 그렇게 깐지게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아니 언니가 말했잖아 된장국 못 끓인다고 엄마가. 언니가 그랬잖아 저번에. 엄마 요리 잘해요? 네? 엄마 요리 잘해요? 잘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못해요. 아니 근데 평양에선 또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저 뭐? 위쪽 한경도나 그 양강도 그쪽에 가면 밥도 이만큼 먹고 뭐. 감자밥 이만. 와 진짜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언니 막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편견이 있어요. 평양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 양강도 여자는 시집을 못 간대요. 아니 뭔 소리야?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왜 양강도 여자는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대요. 돌하고 감자밖에 없어서 감자를 삶아갖고 입으로 훌훌 불다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시집을 못 간대요. 난 그래서 양강도 여자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맞아요. 그만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언니 아니야. 미니가 말하기에 이게 맞는 게 한복도 남자들은 뭐 밥도 이만큼 먹는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평양집에 들어갔을 때 걔집한테 공깃밥 이렇게 딸랑딸랑 넣는 거예요. 다 놓더니 내 거는 국그릇도 없고 냉면 그릇 같은 데로 밥을 이렇게 떠주는 거. 그걸 생각해봐요. 지들은 요만한 밥그릇을 딱 놓고 내 것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많이 굶다 왔지. 그러니까 배고픈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맞잖아. 기분 나쁘죠. 아니,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근데 배고픈데 너무 한복도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한복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45도 각으로 절반만 딱 먹었어요. 맞아. 그래서 배부릅니다. 딱 내놨죠. 어떻게 이거 다 안 먹냐고. 한복도에서는 이렇게 먹는다고. 이야 45도로. 45도로 긁어서. 제가 또 아는 얘기는요. 이분은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중대장까지 뭐 군관학교 나오고 무슨 학교를 한 학교는 다 나왔는데 중대장까지 되고 더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승진해서 늘하게 되니까 왜 그러나 해가지고 다른 그 정치부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뇌물을 주고 확인을 해본 결과 마누라의 사촌 누구가 사라진 무슨 누구의 가족이래요. 예. 전혀 알지도 못한 마누라도 이름이 내한테 사촌에 무슨 팔촌이 뭐 그런 걸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승진이 안 된다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제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를 해가지고 군간 제대 군인이게 되면 또 사회 그 직장을 구할 때 우대가 있어요. 좋은 회사로 내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와이프 토대 그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스스로 그럼 우리 합의 이혼하자. 아이 둘을 먹여 살리려게 되면 당신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동네에 정말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 두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다. 친자식처럼. 어떡해. 이거 드라마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여자네는 출신 성분도 좋으니까 가난할 뿐이지 출신 성분은 좋다. 그러니까 그 집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처녀랑 살다가 새 마누라고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그다음에는 자기 그 아이를 자식들을 데려다 보니까 본처까지 마저 데려왔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